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엠비엔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지금 한창 개표 중인데 미국 증시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다우는 600포인트, 나스닥은 2.5% 가까이 빠지면서 무슨 일인지 미국 증시가 실망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순간적인 변수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 전부터 사실 뭐 도박 베팅 사이트라든지 전반적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레드웨이브 확실시 됐다고 했지만 뭐 저희의 또 우리 성수당 투데이 단톡방에서도 예상보다 다른 결과에 대해서 좀 열띤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세아 앵커분이 또 정치 쪽에 또 전공이시다 보니까 열띤 토론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정보도 예. 교환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순간적인 변수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가라는 흐름 자체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뭔가 반작용 형태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지만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달러당 16,000불 깨졌어요. 달러당.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아침 시간대는 18,000 한 중후반이었거든요. 이 바이낸스 FTX 그리고 어제 바이낸스가 FTX 거래소를 인수를 안 하겠다고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급락이 나오고 그 FTX의 토큰이죠. FTT도 마찬가지다. 아마 오늘 P2E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얻어맞을 겁니다. 예, 어제 별로 안 빠졌죠. 많이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스테이블 코인에 환산됐던 이더리움도 지금 거의 25%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 가지 악재가 공존되어 있는데 뭐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 화면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약간의 좀 빗나가는 어긋남. 예, 완벽한 레드웨이브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레드웨이브는 없었죠. 네, 사실상. 그렇죠. 예. 통상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들은 거의 다 낙선하는 네. 오히려 반 트럼프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요거는 이제 그 CNBC 그 폭스 뉴스 앞에서 뭐 하원 후보자가 본인이 약간의 좀 낙선을 하고 낙담을 하는 이 모습을 지금 갖고 왔는데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트럼프 지지자 그리고 트럼프가 찍었던 후보들 다 떨어져서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한 것을 네. 보고 트럼프가 사실 엑스맨 아니었냐. 네. 민주당에서 보낸 사람 아니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바이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치의 그런 지지율을 기록을 했던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서 이제 중간 선거를 치다 보니까 그렇군요. 대부분 이제 레드 웨이브를 확실시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확률 설문조사 결과로 레드 웨이브를 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뭐 중간도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게 몇 개 구 일단 조지아주부터 시작해서 어제쯤 10시 기준인데 이게 또 이 과반수가 넘지 못하면 또 결선 투표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어느 정도 차지했지만 상원에서 이제 웨이브가 물결이 발생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게 또 12월로 연전되다 보면 이게 뭘까요? 결국 불확실성이겠죠. 불확실성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이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뭔가 메이저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다가온 거겠죠.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플러스 비트코인이 이제 유동성 위기가 좀 닥치면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예. 사실 미국장 빠져서 우리 시장 그동안 그래도 견조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조금 두려워요. 어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올라온 건 좋다. 그리고 제가 1차 목표 타겟을 2,406 그리고 2차를 2,460에서 70 정도를 말씀드렸고 2,440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어제 강하게 올라갔고.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 예, 좀 적당한 조정을 좀 필요한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국내 증시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곧버스 같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뭔가 기술적, 테크니컬적으로 봐도 약간 단둔한 느낌의 차트를 만들어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쏟아지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때 대비 7월, 8월 달에 베어마켓 랠리 대비해서 상당히 다릅니다. 수급의 논리로. 왜? 중국이 지금 시진핑 3년임으로 어느 정도
자금들이 이탈이 나오고 있고 그 자금이 대안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적용이 됐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원달러 환율 자체가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으로 오버솔드 구간, 과매도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러운 리바운드로 나오면서 1,400원을 다시 또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숏 포지션 물려 계시다고 물타기 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좀 변화가 많이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10시 30분에 저녁 10시 30분. 이제 미국이 서머 타임이 끝나다 보니까 1시간 뒤로 밀려다 보니까 원래 9시 반이었는데 10시 반. 그러니까 11시 반에 개장하기 1시간 전에 진행을 하고요. 한국 시간으로 네. 저녁 10시 반. 10시 예. 반이죠. 그때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까지 2개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런 부분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하기 전에 과연 미국인들이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지 않습니까?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분기에 이제 2번 정도의 연휴가 큰 빅 연휴가 남아 있는데 미국의 소비 패턴은 여기 가운데로 보시면은 지금 소비를 좀 줄이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 쪽에. 그래서 그 지금 전반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뭐 우리 세암 앵커님이 좋아하신 또 알코올도 나오고 있죠. 예.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코올도 저는 알코올의 그냥- 수요는 꾸준하다. 아, 저는 네. 그냥 저 그 전 2차 전지에 마치 네. 전고체나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윤활유를 줄게 하는 그 그렇죠. 알코올을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회를- 요거죠, 요거. 사회를 요거라고 밝게 하는 하죠. 차원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무슨 얘기하는 거죠? 건데.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연휴 때 그 소비를 좀 많이 줄이겠다는 응답률이 지난 그 분기 대비해서 좀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좀 도표에 예. 나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근원 CPI, 그러니까 먹을 거겠죠, 먹을 거, 식량, 식료품 이에 대한 스트레스 비율을 좀 차지하는 부분을 보니까 통상 이 그 야채 같은 거지 구매하는 부분들이겠죠. 이에 대한 스트레스 비율이 지금 상당히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씩 아웃퍼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말이 갈수록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조금은 뭔가 자제하려는 분위기들이 지금 이 퍼센테이지 도표를 통해서 뭐 땡스기빙 데이랑 뭐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 연휴 이때 다 보시면은 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스트레스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의 도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보시면 최근에 이제 2021년 대비해서 이 연휴 때 얼만큼 소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를 한번 설문조사를 그 멘션을 통해서 진행했는데 결과가 과반수 이유가 연휴 때는 소비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일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고인플레에 대한 고착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CPI가 뭐 이따가 또 전반적인 주요 증권사들의 또 예상치도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실제로 실물 경기로 좀 다가왔을 때는 미국인들은 연휴 때 전년 대비해서는 소비를 많이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통계를 봤고요. 좀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적중률이 제일 계속 잘 맞춰왔어요. 0.1%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PI 예상은 CPI를 7.8% 내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어는 0.4. 지금 10시 30분에 발표될 저녁 10시 30분 발표된 미국의 CPI의 헤드라인은 예상치가 컨센이 8%입니다. 예. 그래서 8%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8%대와 7%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 의미하는 바가 코어도 0.6에서 0.4 그리고 CPI 전반적인 인덱스 수치도 약간의 하회 298.21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회사 말고도 뭐 다른 이제 모건이라든지 이쪽도 대부분 7.9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8%대만 안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7%는 큰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10월 달 거지 않습니까?
10월 달 거다 보니까 10월 달에 유가라든지 전반적인 그 수치를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뭐 어느 정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CPI 예상치가 좀 맞을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CPI 관련된 부분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좀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CPI, 이제 문제는 오늘 미국이 빠졌잖아요. 네. 2% 정도씩. 다우도 예. 2% 가까이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 통상 CPI가 예상치가 이렇게 낮게 나온다고 예상하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오히려 카드를 까보니까 뭐야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았을까. 오히려 심리적으로 봤을 때. CPI를 보고 나서 상승의 어떤 오히려 빌미를 제공해 줄 수 그렇죠. 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자, 저희는 매일 9개의 모델을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뭘 볼까요? 나스닥이 최근에 못 갔기 때문에 나스닥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죠. 메타와 또 테슬라의 악재가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나스닥 100의 일간 타이밍 모델입니다. 오늘 저녁은 방향 강도 50에 내일 패닉 강도가 잡혀 있네요. 30%에 또 방향 강도도 80입니다.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원래 통상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패닉 강도가 좀 수치가 좀 잡혀 있는데 다음 날에 잡혔네요. 신기하게도. 예. 그러니까 오늘 좀 뭔가 이제 하락이 나왔고 반향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뭔가 CPI 기준으로 나스닥이 상방으로 틀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농후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오히려 내일부터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계량 모델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계량 모델이 CPI 발표에 따른 변동값을 측정한 값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녹색 밴드에다가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습니다. 계량 모델에 따른 SPX의 변동률 측정값인데 확률은 5% 미만으로 CPI가 8.4%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S&P 500은 4.5에서 6% 정도 급락이 나온다고 나와 있고요. 확률 30%는 CPI가 약간의 상회, 8.1에서 8.3 정도 나왔을 때는 S&P 500이 2.5% 급락, 40% 미만, 이게 가장 유력한 적이죠. 7.9에서 8% 이하, 그러니까 8% 이하 컨센 대비해서 하회하는 거 1.5% 상승, 그리고 폭등 나올 시나리오는 바로 7.7에서 7.9, 3% 이렇게 각각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CPI 발표에 따른 변동률 측정값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대응을 세워야 하는지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난이도가 좀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조정이 좀 나와야죠.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네. 적당한 조정은 오늘과 내일까지 나올 것이고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내일 한번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 측정값을 대비한 신호를 말씀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내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빠질 것이다. 어떻게 대응하죠? 관망할까요? 아니면은 뭐 오늘은 관망하시는 게 좋죠. 관망하고 구체적인 전략은 공개 방송 내일 있죠? 네, 맞습니다.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